첫 번째 달려보죠. 간 큰 소년들입니다. 제보해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학생들이 저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주차장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중 한 명 망설임 없이 안으로 쓱 들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지죠. 자, 차 뒷유리 안을 막 살피더니 주변을 또 휘휘 보고요. 확인하고 오토바이에 앉아서 부릉 시동 켜고 출발합니다. 자, 다른 일행들도 그 오토바이 뒤를 저렇게 쫓기 시작하죠. 아, 오토바이가 그 뒤를 따라서 달려간 자, 골목을 빠져나가서 사라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촉법 그리고 오토바이 절도입니다. 맞습니다. 중학생들이었고요. 지난 13일 오전입니다. 딱 봐도 앳돼 보이는 3명이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제보자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확인하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와중에 접촉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오토바이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요. 이 전날에도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이런 거를 훔치다가 붙잡힌 적이 있었고 이 석방되자마자 곧장 또다시 절도를 벌인 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보자 오토바이 훔치기 전에 이미 한 대를 또 훔쳤습니다. 그래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전을 저렇게 벌였던 거고요. 모두가 15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훔쳤던 그 남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2명한테 우리 애가 협박을 받아서 벌인 절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 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도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애 다친 거 치료비 내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신박한 발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저런 부모님들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제보자분이 충돌 사고로 인한 부분은 보험을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비용 한 430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고요. 저 키가 꽂혀 있을 때 그 키박스 부분을 또 버렸다네요. 그게 한 1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오토바이가 이 제보자분은 생계의 수단이고 이 자녀분들이 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해자들도 연락이 제대로 안 닿는 가해자들도 있고 심지어 연락을 닿는데 그 키를 꽂아놓고 가셨으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다라고 하고 이게 촉법소년이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이 경찰을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경찰도 여기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를 꽂고 갔으니 너 책임이다. 너 책임이다. 이게 무슨...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괴뢰 입낼까? 자, 중국으로 여행을 간 우리나라 유튜버가 충격적인 질문을 들었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이거랑 네. 근데 이거가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 계래? 계래라는 게 없어서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족입니까?朝鲜族吗？还是한국? 주전자가 한국어랑 고조 남조선이 괴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거기 혼자 우시라요. 아니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면전에서 손님한테 괴뢰라고 하면 어떡해. 저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 만약에 괴뢰냐고 물어봤으면. 근데 저 유튜버가 북한 신의주원 국경을 맞댄 중국 반동을 방문했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 고깃집입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아마도 저 그 서빙을 보는 여성분이 북한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니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괴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을 괴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유튜브도 좀 너무 황당하니까 아까 괴뢰요? 이러고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괴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좀 그랬더니 종업원도 좀 푹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따르면 이제 저러고 나서 쌩하고 혼자 고기 구워 먹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남조선분이랑 대화를 하니까 뭐 유쾌하고 즐겁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원래 봉사 안 해준다고 했던 고기까지 구워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누리꾼의 반응은 저 괴뢰라는 단어 때문에 어이없다가 주류인데 이런 반응도 있네요. 저 종업원이 걱정된다. 아, 진짜.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사람에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게 이렇게 알려지면 아이고. 혹시 저 종업원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넘어가죠. 고속도로 표지판이 뚝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으셨대요.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달리고 있는데요. 저 앞에 표지판 보세요. 오, 꽝! 뚝꽝!
세상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표지판. 자, 운전자는 일단 침착하게 차를 세우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양 변호사님. 아니 세상에 표지판이 저게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저 사고는 지난 8일 이 블랙박스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거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지금 구별이 안 가실 텐데 유리창이 아니라 엔진 덮개 위에 떨어졌던 겁니다. 조금 뒤에 떨어졌으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그렇구나. 상황인데 문제는 저 차가 2013년도에 나온 차랍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 폐차를 해야 될 지경이라고 아이고야. 하네요. 수리비보다 차 가격이 더 낮다 보니까. 근데 이 도로공사 측에서 처음에 운전자 주장은 그래요. 아, 우리 그거 저 배상보험 안 들어있으니까 이 손해배상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 얘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건 그쪽 사정인 거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아무튼 또 이후에 논란이 되고 나서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다시 입장을 밝힌 게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울려 퍼진 마음의 소리입니다. 자,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이 기사님의 솔직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띵동, 민족의 배달 도착. 자, 문자 와서 확인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네 이거. 자, 기사님한테 다른 데로 배달하셨어요 하고 통화를 했죠. 자, 집을 못 찾고 헤맨 그 기사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장님 어디세요? 한 20분 된 것 같은데 배달 그거 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만 있는 사무라이 맞아요? 그 앞에 써져 있을 텐데. 여보세요? 네, 지금 4층 올라가 볼게요. 요즘 어디 갔다 오세요? 이거 앞에 저기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짓더라고. 죄송해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욕했어요? 아니요. 저기 그냥 내가 저기 했는데 잘 못했어요. 야 이거 지금 녹음돼 있거든요? 이거 미안해요.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나한테 화가 나는 거 저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잠깐만 사장님. 거기까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이거 하나도 못하는 나한테 화가 나서. 네, 아, 지난 마음의 소리. 24일에 서울 아.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제보자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오배달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좀 연륜이 있어 보여서 이해해주고 좀 천천히 설명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자꾸 내비게이션을 탓하면서 한 20분이 지나서야 음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저렇게 욕설을 했던 거죠. 제보자가 따지니까 다시 집으로 와서 해명을 했고요. 결국 배달한 음식 다시 가져가고 음식값도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배달 플랫폼에다가 항의를 했는데 상담원이 별다른 조치는 불가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배달 기사에게 경고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 교수님, 뭐 안 보이는 데서야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데요. 뭐 사실 고객으로서는 배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전화를 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배달 기사가 자기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것은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자기한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면전에서 미안하고 뭐 이렇게 변명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욕했어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자기에게 욕을 했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고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분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이 화를 좀 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것이 서비스업이고 또 사실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고객은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이 자기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 명심을 하시는 게 앞으로 저 일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신 건강하고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꼭 이거 종료 버튼 누르세요.